안녕하십니까. 강한주식연구소입니다. 주말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께 중요한 내용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유튜브를 통해서 남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배터리 그리고 반도체에 집중하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의 비중을 점점 높이라고 2주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급등들 나오고 있죠.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다음 주 일정을 정리를 좀 하면서요. 반도체 이후의 종목들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일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중요한 매크로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CPI부터 시작해서 여러 지표들이 발표가 되죠. 월요일 날에는 3월 소비자 인플레이션 기대치, 기대 인플레이션이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금통위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금통위에서는 거의 100% 가깝게 금리 동결이 될 가능성들이 되게 많습니다. 중요한 지표가 또 하나 있죠. 뭐 있죠? 미국의 CPI 발표가 수요일 날 있고요. 목요일에는 미국의 PPI 발표가 있는데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것은 미국의 CPI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점들입니다. 이게 미국의 2021년 이후에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갔죠. 사실 지금의 금리 인상도 이런 구간에서 파월이 미리 금리 인상을 좀 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튀어오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파월이 그놈의 트랜지토리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시장은 이렇게 박살을 낸 거는 맞아요. 어쨌든 여기를 보시면은 작년 여름에 인플레이션이 9.1%대까지 완전 피크를 쳤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요 인플레이션 수치는 뭘로 봅니까? YOY로 주로 발표가 되죠. YOY라는 것은 전년 동기 대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 구간과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비교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수치는 6%대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많이 떨어질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CPI 발표는 크게 우리가 우려할 필요는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제 수요일 날 무슨 일이 있냐면 한국에서 전자제조산업전 요 박람회가 열립니다. 이것은 4월 12일부터 14일까지 열리고요. 코엑스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제조산업에 필요한 기계들 그리고 장비들이 소개가 되는데요. 중요한 터들이 있죠. 스마트 팩토리, 로봇 쪽이 다시 한번 테마성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들이 높아 보입니다. 쇼 섹터스 어떤 종류들이냐 이렇게 SMT, PCB 관련해서 인쇄 회로기판 생산 기자재정 그래서 여기서 장비들이 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포토닉스 서울 국제 고기능성 필름 산업전이 열립니다. 그리고 다음 섹터로 보면 국제 인쇄전자 전자재료 산업전도 열리고요. 국제 스마트 팩토리 로봇 산업전이 열리는데 주식 쪽에서 가장 관련성이 높은 곳이 바로 여기가 되겠죠. 이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참여 업체 리스트는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 보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모르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상장되지 않은 기업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런데 한 번씩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텐데요.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 로봇 테마도 로봇 테마지만 이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들은 앞으로 집중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신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요.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들은 뭐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배터리 공장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반도체 쪽이야 워낙에 이제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특화되어 있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큰 관련은 없다고 하더라도 이 배터리 관련 섹터로서 나중에 부각이 될 가능성들 상당히 많죠. 이미 코인테크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미리 설명을 드렸던 종목들은 주가 상승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박람회에 참석하는 업체들은 LS 일렉트릭스, 윈텍, 알서포트 등이 있는데요. 이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들을 다 사야 되는 것들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실적이 급증하고 있고 앞으로 성장성들이 있는 몇 종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들은요.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들은 강한주식연구소 어플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강한주식연구소 어플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만든 어플인데요. 이 강한주식연구소 어플의 내용들을 보시면은 그 수준은 대한민국 탑 클래스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자료들을 올려놨고요. 기존에 유튜브에서 설명드렸던 반도체 후공정이라든지 오사트라든지 이런 쪽의 자료들도 전부 다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매일같이 추천주들이 나가고 있고요. 핵심 이슈와 시황,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들을 제가 짚어드리고 있는데 거의 다 100% 적중을 하고 있죠. 되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우리 어플에서 회원님들이 어떻게 매매를 하고 우리 시청자분들과 같은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이 얼만큼 나는지도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채널에 오셔가지고 채널 제 영상의 설명란에 이렇게 링크 올려놨고요. 첫 번째 댓글에도 이렇게 링크를 올려놔서 이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누구나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뭐 수익률들 보시면은 대단합니다. 뉴로메카 150%, 위메이드맥스 100%, 미래나노텍도 100% 이상 올라가고 있죠. 아이크래프트 89%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 급등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229산업부터 EM 플러스 뭐 단기적으로 60%에서 100% 나는 종목들이 전부 다 걸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익들 내고 계신데 지금은 여러분들 겁내지 말고 파동 추천주들도 강한주식연구소에서 말씀드리는 이런 종목들을 베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강한주식연구소 어플을 통해서 제가 계속해서 종목들을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LX 일렉트릭은 굉장히 대형주인데요. 지금은 이런 스마트 팩토리 대형주들이 올라가기는 어렵습니다. 첫 번째로 대형주에 들어가는 수급들은 지금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시장에 돈이 많지가 않죠. 그래서 대형주 쪽은 배터리 아니면은 반도체로만 들어가죠. 그래서 이 LS 일렉트릭과 같은 시총 높은 종목들이 올라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큰 수익을 바라기는 좀 어렵고요. 차트상으로 본다면 알서프트는 뭐 박람회 참가는 하고 있지만 바닥 파고 있죠. 이런 것들 보면 안 돼요. 윈텍이 그나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윈텍도 보시면은 이미 급등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2,000원대 초반 중반부터 시작해서 9,000원대까지 올랐으니까 어마어마한 급등들이 나왔고요. 파동상으로 보면 여기에서 4번 나오고 5번 나오고 6번 나오고 5번 다시 그 다음에 6번 나왔다가 7번 나왔죠. 이렇게 손바뀜 되고 다시 이제 시작해가지고 요게 4번, 5번, 6번, 5번, 6번 이렇게 올라가는데 다시 7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7번 나와서 올라가면 여기가 고점이 될 가능성들 많다라는 거예요. 파동이 두 개가 크게 중첩이 되면서 대시세를 보여줬다. 그러면 윈텍과 같은 종목들은 세력들이 한번 시원하게 해먹고 난 종목입니다. 굳이 우리가 들어갈 이유는 없어 보이고요. 티라 유텍도 같이 올라갔었죠. 그래서 얘도 7번 구간 들어와서 손바뀜 나오고 다시 한번 쏘기는 할 텐데 이미 주가의 상승률들은 8,000원 언더부터 시작해서 100% 이상의 급등 수익들이 나왔다. 그러면 이런 애들은 좀 쉬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들어갈 이유는 없고요. 실적 면에서 봤을 때 봐야 되는 종목은 제가 이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리고 소개를 시켜드렸던 32THK인데요. 이거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32THK는 이렇게 제가 그 전에도 그어드리면서 이거 돌파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어서 만든 요 저항선이 여기가 만들어지고 있죠. 그리고 나서 돌파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안착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32THK의 수주라든지 아니면은 실적 흐름들을 봤을 때는 앞으로 이거 기대가 됩니다. 지금 걸려있는 것들이 여기거든요. 그죠? 여기에 매물대에 걸려있는 상황인데 거래량들 보세요. 거래량들 어떻게 됩니까? 터집니까? 완전히 이전 거래량을 압도하는 거래량들이 터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눌림목들 적극적으로 공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제가 이제 메가테마라고 작년에 한 10번도 넘게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추천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진짜 메가테마로 급등을 했는데 이거 따라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되죠. 물론 여기에서 7번 만들고 또 쏠 겁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비행과 같이 고점에서 계속 놀기는 할 텐데 삼성전자의 지분 투자 이외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고점 넘기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보유자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진 엑스텍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지금 200일선 돌파하고 안착하는 구간들이라서 이것도 이렇게 추세대가 하나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추세 매매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차트상으로 본다면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되는 이 스맥 뭐 실적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 얘는 뭘 만들고 있죠. 그죠? 요렇게 차트가 눈에 띄게 딱 채널을 만들고 있는데 이것은 누가 만든다? 이거는 세력이 만드는 거죠. 이건 개인들이 절대 못 만듭니다. 이 채널 안에서 가고 있는데 아까 삼익 THK와 같이 이거 한번 돌파 나온다고요. 그래서 요거는 요 저점 내려올 때마다 매수하셔가지고 어디까지 가신다? 3,000원대 초반까지 전고점대 부근까지도 볼 수 있는 차트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코인테크 말씀드린 게 여기입니다. 그죠? 이런데 쫓아 들어가셔라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코인테크는 보셔야 돼요. 왜?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시작해서 배터리 완성품 기업들 이쪽에 코인테크가 자동화 설비들을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투자가 지속이 됩니까? 투자 지속이 돼요. 신규 공장 조인트 벤처가 나올 때마다 코인테크의 실적들은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4번 나왔고 5번 나왔고 6번 가다가 여기에서 7번 아니면 5번 애매모호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한번 빵 터져줬는데 이거 고점부에 막혀서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 라인대에서 이 주가대에서는 매수 들어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정도로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들은 집중적인 관심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들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강한주식연구소에 올려놨으니까 거기에서 자세히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요일날 같은 날 그린 에너지 엑스포가 열립니다. 이 그린 에너지 엑스포는요 역시 14일까지 3일간 열리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신재생 관련주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 배터리 이쪽만 올라간다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완전히 소외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 슬슬 관심 가져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작년에 주도 섹터로 급등을 했다가 밀려 내려갔었는데요. 남들이 보지 않을 때 이런 쪽은 슬슬 장기적으로 관심 가지고 가야 됩니다. 왜 그런지 보시면은요. IRR 법안이 나왔는데 이 IRR 법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2차전지만 생각을 하죠. 하지만 보조금들이 어디에도 지급이 된다? 신재생 쪽에도 지급이 됩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IRA가 과거 그린 뉴딜과 다른 점은 그린 산업에 관련된 미국 내 업체들에게 생산량에 비례한 보조금을 지급을 한다는 거예요. 이 보조금은 2023년에서 2029년까지 풀 크레딧, 그 다음에 2030년 이후에는 75%, 그 다음에 2031년에는 50%, 2032년에는 25% 이렇게 점점 낮아지기는 하지만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보조금은 어디로 판매 가능하다? 외부로도 판매 가능하다. 수익들이 새롭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배터리와 원자재, 양극재 뭐 이런 것들만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풍력과 태양광도 함께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생산 공장을 보유한 업체들은 올해부터 생산량에 따라서 이익 개선이 시작이 됩니다. 대표 업체가 퍼스트 솔라 있죠. 풍력에는 GE가 있습니다. 퍼스트 솔라와 GE의 주가는 얼마나 올랐습니까? 80%, 44% 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업체들은 주가 상승이 있었습니까? 주가 상승이 없었죠. 그러면 키 맞추기가 분명히 가능하다라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제품 가격들을 한번 보자고요. 중국의 폴리실리콘 웨이퍼 가격들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OCI부터 시작해갖고 태양광 업체들이 박살이 났던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폴리실리콘 가격과 웨이퍼 가격들이 어떻게 됩니까? 거의 다 회복을 해버렸죠. 근데 주가 올라와요? 주가 잘 안 올라왔다는 거죠. 중국의 셀 모듈 가격도요. 이렇게 반등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모듈 수출 중에서 미국과 유럽향 비중을 보시면 이렇게 미국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향 모듈 가격의 수출 가격 추이도 급락을 하다가 급락하는 하락률들이 꺾이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태양광 풍력 관련주들 봐야 되는 거죠. 풍력 관련주들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CS 형제 있고요. KPF 또 동국 형제 또 태용 이렇게 있는데 태용은 이제 주가 상승이 이미 시작이 된 상태고요. 태양광 관련주들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SDM부터 시작해서 S에너지 작은 종목들 많죠. 대명에너지, 대성에너지 이렇게 테마주들이 올라갔었는데 그런 테마주들 말고요. 여러분들은 뭘 본다? 미국의 공장이 있거나 아니면 기술적 해자가 있는 업체들만 본다. 그래서 하나솔루션, OCI, 레이크
레이크 머티리얼즈 정도만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풍력 쪽에서는 단연코 뭐 CS 윈드 반드시 봐야 되죠. 시가총액이 한 3조 정도 되는데 아직 실적들이 따라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2023년 그리고 2024년은 실적이 실제로 숫자로 찍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량들 보시면 이거 터지잖아요. 그죠? 쭉쭉 매수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추세선으로 본다면 지금이 어떤 상황이다? 이 하락 추세대에 있었어요. 그죠? 이거 돌파했죠. 안착하죠. 또 안착. 계속해서 안착하면서 뭘 만든다? 이렇게 저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이셔야 돼요. 상승 추세대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추세대 매매를 하시고 조만간에 8만원 돌파하면요. 슈팅 흐름들 한번 나옵니다. 이거 월봉상으로 보면은 봐야 될 때입니까? 안 봐야 될 때입니까? 봐야 될 때죠. 월봉에서도 파동이 나오잖아요. 이거 4번 나왔고요. 그죠? 5번 나왔고 6번 나왔는데 전고점 때 이거 돌파 못하죠? 그러니까 내려온 거고요. 여기서 7번 만들고 나서 올라가는데 7번의 기본 원칙은 뭐다? 전고점 때까지 가는 겁니다. 그죠? 여기 가서 죽든지 아니면 여기를 돌파하고 안착하고 더 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텐데요. 그러면 CS 윈드는 중장기적으로 배팅할 만한 타이밍이 왔다. 이렇게 보시면서 슬슬 모아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CS 베어링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태용이 이렇게 끌고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붙었습니다. 완전히 세력이 붙어가지고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매수하시려고 한다면 5일선 한번 10일선 한번 이렇게 매수하면서 따라가셔야 되는데 하루 거래량 얼마 안 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끌어올리면요. 이거 이제 말로는 어떻게 됩니까? 위로 쫙 급등시켜가지고 윗꼬리 달고 완전히 이제 박살내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들도 있기 때문에 굳이 태용을 지금 들어가시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CS 윈드 정도 보신다라고 보시고요. 태양광 쪽에서는 무조건 하나솔루션이죠. 하나솔루션만한 태양광 업체가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분할을 한 다음에 주가가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거 조만간 갑니다. 월봉 보시면요. 정고점 때 이렇게 나오죠. 요거 7번 나왔고 아까 CS 윈드가 여기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급등했다가 내려오고 있는데 어디서 걸려요? 요거 20주선에서 걸리고 있다고요. 그죠? 이렇게 지지를 받으면 다시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들이 있어서 하나솔루션 정도 본다라고 생각하시고요. OCI 같은 경우에는 200일선 다시 돌파하려는 시도들이 나오고 있죠. 역시나 기대 가지셔도 됩니다. 13만원 정도까지는 한번 쳐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많이 갔죠. 얘는 어디를 기다린다? 요 7번 기다립니다. 아시겠죠? 7번 기다려서 살살살 매수하는 구간들을 잡아보신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들은 이렇게 오늘 스마트 팩토리와 태양광과 풍력을 말씀을 드렸는데 당분간은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될 것은 배터리, 그 다음에 반도체가 맞습니다. 이 두 업종에 여러분들은 집중하시면서 수익이 생기고 수익 실현에서 현금이 생기면 금방 말씀드렸던 스마트 팩토리와 태양광, 풍력 쪽을 슬슬 조금씩 담아 놓으면서 중장기적으로 가시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